자, 뭐 이거는 이 맨유는 힘을 주고 나온 라인업이죠. 요 경기부터 아마 이제 8강, 4강 결승 3경기 남은 거니까 전력을 다하겠죠. 야, 지금 쾌변 나온 선수들 보면 앞에 프레스를 많이 걸죠. 4명이 올라와 있잖아. 야, 이거 와, 씨. 아, 왜 빠빠빠빠빠 야, 와, 오, 이거 후방 빌드업 계속 압박 전술은 양난의 검입니다. 여기는 그리누드 골! 야, 얘는 진짜 박스 안에서 슈팅 기회 오면 그냥 작살이다, 작살이야. 약간 느낌이 옵사 느낌이 좀 있긴 있었는데, 옵사야. 와, 이거 그린우드 슈팅 개 쩔쩔이었는데 진짜. 자,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스코어는 0대0. 내용적으로 봤을 때 서로 약간 치고받는 느낌이 있었고, 0대0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반전의 내용을 놓고 보면 정당한 정도의 스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맨유는 그 이전 린츠전에서는 대거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었죠. 왜냐면 1차전에 워낙에 크게 이겼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경기부터는 당연히 힘을 줘야 합니다. 상대가 비교적 빅리그의 빅클럽은 아닙니다만 이때부터는 경기를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3경기만 이기면 이제 우승이잖아요. 단판이니까. 그래서 왼쪽 브랜던 윌리엄스, 오른쪽은 완비사카, 센터백은 맥과이어, 에릭 바이, 그리고 앞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전 멤버였는데 굳이 하나의 자리가 바뀌었다면 마티치가 아니라 프레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죠.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폴 포그바의 공존에 있어서 마티치의 중요함도 있었지만 사실 그거는 저는 이제 뭐 방송 중에도 몇 번 얘기한 게 있습니다만 포그바가 마인드를 많이 바꾼 게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내려와서 수비적인 부분에 치중을 해준다거나 후방 빌드업에서 관여를 많이 해준다거나.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이 포그바는 두 선수가 뿌려주는 이 어떤 패스의 구질이 좀 다르죠. 그래서 포그바도 마치 프랑스 대표팀에서처럼 조금 더 후방에서의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꼭 마티치가 아니라 프레드 같은 선수가 나와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오늘 프레드가 한 번 후방 빌드업에서 이제 전방 압박에 고전했던 거 말고는 비교적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라시포드, 마시알, 그린우드는 그대로 나왔고요. 골키퍼 로메로고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를 메뉴 위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공격 시에는 3-4-3이었어요. 백스리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맥과이어랑 에릭 바이 그 사이로 프레드가 내려와서 라볼피아나 형태로 갔고, 브랜던 윌리엄스랑 완비사카가 올라가 있는 형태, 포그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있었는데, 포그바가 이 앞쪽으로 가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제 완전히 공미처럼 좀 올라가 있는 형태의 경기를 했습니다. 맨유의 어떤 이 시즌 막바지, 좋은 흐름 속에도 막바지에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후방 빌드업 부분에 강력한 압박이 들어왔을 때 허둥대는 점이었는데, 쾌변 라운드 알죠? 맨유 경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 중에 보면 이 33번에 펄크, 그 다음에 윈드, 다라미, 그 다음에 펩비엘, 어쨌든 뭐 이런 선수들이 전방에 보면 딱 봤을 때 4-2-4 느낌처럼 4명의 포워드 라인이 이 맨유의 미드필더랑 수비 라인 그 사이 쪽까지 라인을 올려 붙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방 빌드업을 할 때 강하게 프레스를 걸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맨유가 약간 버거워하는 장면들이 몇 나왔었죠. 그것 때문에 쾌변 라운이 득점을 할 수도 있을 만한 찬스가 몇 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득점까지 연결시키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만, 근데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시즌 막바지에 2개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탈압박을 아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점. 포그바가 꽤 그래도 탈압박이 괜찮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스페셜리스트냐라고 묻는다면 그것까지는 아니니까, 그거랑 그 다음에 맨유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있다, 2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체력적인 부분은 아마 좀 쉬고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보강이 됐다 손 치더라도 확실히 후방 빌드업을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라면 압박을 좀 잘 풀어줄 수 있는 전략이라거나 선수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었고, 여튼 그 부분이 쾌변 라운이 맨유를 잘 공략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반대로 맨유가 이제 수비적인 부분 말고 공격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게 있었다면 좌우 측면의 밸런스, 쾌변 라운은 양쪽 측면 풀백이랑 사이드를 통해서 공격 나오는, 그러니까 필드를 폭을 통해서 넓게 공략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맨유는 래시포드가 공격적인 부분에서 뭔가 오늘 터치가 잘 안 맞아요. 계속 삐끗삐끗합니다. 그리고 마샬도 약간 긴 느낌, 브루노 페르난데스 패스도 조금 긴 느낌.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서 공을 잡았을 때 유리하게 공격이 연결이 안 된다거나 중원에서 공을 잡았을 때 밀어주는 패스가 조금씩 길다거나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그래도 그린우드가 좋은 슈팅을 날려서 골망을 흔들었지만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됐습니다. 야, 그 각도에서 그린우드의 슈팅은 정말 쉬운 게 아니었는데 슈팅 하나만큼은 엄청난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옵사이드로 뭐 일단 취소가 됐고요. 글쎄요, 일단 전방 압박을 세게 걸면서 쾌베나운이 좋은 찬스를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경기의 전반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압박의 강도는 되게 높게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쾌베나운이 완급 조절을 하면서 후반을 쭉 보낼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후반 시작하자마자 세게 밀어붙여서 득점의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맨유 입장에서는 만약에 바로 세게 밀어붙인다. 그러면 이제 잘 막고 있다가 어느 타이밍에는 분명히 본인들의 타이밍이 올 거거든요. 마냥 저냥 이 45분 내에 압박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 타이밍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고 쾌베나운이 반대로 약간 스톤콜드 닮은 솔바켄 감독이 좀 운영을 한다. 그런다면 맨유는 조금 그 타이밍에 빠르게 한번 공략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솔샤르 감독이 좀 그림을 그릴지 후반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쾌베나운 잘해요. 오늘 나름 준비 잘하고 나왔습니다. 이거 옵사이드잖아. 그 그린우드지. 와, 얘네 진짜 슈팅은 진짜 기가 막히다. 옵사이드긴 한데 이분은 저기 뭐야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부심? 진짜 전방만 고집을 하긴 한다. 얘기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슈팅을. 얘 잘한다. 쟤 33번. 연장이네. 뭐야? 언제 시작했어? 오, 많다. 나 이거 들어간 줄 알았다. 야, 이거 마타랑 마샤이 잘 만들었는데 이걸 막네. 다시 한번. PK 찍어요. 찍었다. 방향 맞췄어. 와, 씨. 왜 또 깡총으로 안 차길 잘한 것 같아. 자, 경기 종료됐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1대0. 연장 접전 끝에 95분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맨유가 이제 4강전에 올라갔습니다. 4강전 상대는 울버햄튼과 세비야. 내일 새벽에 있는 그 두 팀 간의 경기에서 승자가 맨유랑 붙게 되고요. 어느 팀이 올라와도 사실 쉬운 경기는 아닐 겁니다. 울버햄튼은 울버햄튼대로 빡세고 세비야는 강력한 우승 후보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전반전은 아까 체크를 했고 우리가 후반전과 연장까지를 보자면 맨유는 골대를 좀 많이 맞추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쾌베나운에 몇몇 눈에 띄는 선수가 있었는데 특히나 그 중에서 골키퍼 윤슨 와씨 진짜 핵절절이 오랜만에 골키퍼 보면서 와 미쳤다 이런 이야기가 오랜만에 나오는 골키퍼가 아닌가. 물론 뭐 매경기 거의 그런 오블락 같은 선수도 있습니다만 또 유로파에서 잘 모르는 골키퍼가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진짜 대단한 이 능력을 보여줬고요. 그거 이외에도 일단 퀴베나운 얘기를 좀 먼저 하고 그다음 맨유 얘기로 넘어가 보죠. 골키퍼 대단했고 33번에 교체로 빠져나갔습니다만 펄크 이 선수는 덴마크 선수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는 약간 패턴이 있긴 있는데 그 패턴이 굉장히 그러니까 일단 활발하게 많이 뛰고 적극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들어가고 압박도 많이 해주는데 특유의 턴 동작으로 선수 하나를 제껴나가는 게 굉장히 좋더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맨유의 이 수비를 공략하는데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중원에 4사이에 중원에 배치되어 있었던 이 제카 이 선수도 굉장히 많은 활동량과 어떤 헌신적인 모습이 눈에 띄었고 수비 쪽에서는 넬손 이런 선수들이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세밀함이 좀 많이 떨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상대 파이널 서드 근처까지는 가는데 측면에서 크로스가 수비 맞고 계속 튕겨서 나간다거나 이를테면 좀 오리에 마냥 그런 게 좀 아쉬운 게 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한 건 아쉽지만 쾌베나우는 분전했다. 멋진 한 판이었다 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윤슨 골키퍼는 뭐 한 경기만 갖고 모든 걸 평가하긴 그렇습니다만 이 경기에서 보여준 것만 놓고 봤을 때는 빅리그에서도 탐낼 만한 자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맨유 같은 경우에는 골대도 좀 자주 맞는 모습이 있었고 아쉬웠던 건 뭐냐면 아까 전반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폭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선수의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백스리 형태 그 다음에 나머지 포워드는 그러니까 3-4-3의 형태였잖아요. 뭐 제일 최전방에 있는 선수의 위치에 따라서는 3-4-1-2도 될 텐데 근데 전방에 있는 래시포드나 어떤 그린우드 뭐 교체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런 선수들이 중앙지향적인 포워드 자원이다 보니까 결국에 그럼 누군가는 측면을 공략해줘야 되는데 브랜던 윌리엄스나 아니면 완 비사카나 둘 다 공격적으로 측면의 직선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걸출한 공격형 풀백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비사카 같은 경우에는 공격이 아쉬워도 수비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항상 보여주는 선수니까 그렇다 치는데 브랜든 윌리엄스는 그쪽 부분을 퀘베나운이 공략을 많이 했습니다. 뒷공간에 대한 노출, 그 다음에 수비적으로도 아쉬운 모습이 있다. 이 선수는 조금 더 좀 많이 발전을 해야 되는, 뭐 아직 아주 어린 선수니까 충분히 시간을 좀 주면서 지켜봐야 될 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교체 카드가 적중을 했는데 솔샤르 감독의 교체 카드는 마타와 이 마티치를 넣은 거였습니다. 근데 마티치랑 이 린델라프가 들어간 거는 뭐 그 자리 그대로 넣은 거였었잖아요. 프레드가 마티치로 바뀌고 그 다음에 바이가 린델라프로 바뀐 건 그거 그대로였는데 이 연장이 들어가기 전에 마타가 들어가면서 경기가 다른 의미로 잘 풀렸죠. 중원에서 패스를 여러 구질로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뭐 폭바 이런 선수가 있었습니다만 체력적으로 좀 지쳐 있었던 부분이 마타가 조금 더 앞선에서 이 선수가 원래 뭐 사실 최고의 선수 반열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활약을 첼시에서 보여줬던 선수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아무리 최근에 에이징 커브가 좀 일찍 강하게 온다 하더라도 주변에 좋은 선수들이 받쳐주면 순간순간 그런 어떤 클래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나 지난 경기에서도 좀 나쁘지가 않았고 그래서 이 마타가 들어오면서 보여주는 모습이 꽤나 날카로웠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페널티킥도 마타 발에서 출발된 이런 그림 안에서 또 PK를 얻어냈으니까 그리고 뭐 림마페라고 우리가 부르긴 했습니다만 사실 같이 묶일 만한 선수는 아니죠. 좀 억울하죠. 그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있을 때 좋은 어떤 선수들이 있을 때 마타가 들어가는 거는 원포인트로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아직까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링스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기대가 되는 3경기 연속 득점에는 실패를 했지만 어쨌든 잠시나마 즐거움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맨유는 체력적으로 다음 이제 4강전이 월요일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쉴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한데 룩쇼가 없으면서 왼쪽 공격이 좀 단조로워지는 거, 그 다음에 상대가 후방 빌드업을 방해했을 때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이런 거, 그 상대가 울버햄튼이 됐든 세비야가 됐든 솔샤르가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큐베나운에는 꽤 이 빅리그가 아니다 보니까 덴마크 리그는 사실 우리가 계속 보는 리그는 아니잖아요. 숨은 진주 같은 선수들이 몇 있지 않나. 이런 선수 중에 몇몇은 또 빅리그로 넘어와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선수니까 이런 선수들이 좀 눈에 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맨유 유로파리그 4강 진출했고 과연 어떤 팀과 붙을지 그 경기도 저희가 또 후톡할 거니까 입중계하고 이스타TV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